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을 발굴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매수를 꺼리거나 이 종목을 샀다가 나중에 팔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오래 하고 수많은 종목을 들여다보니까 이 거래량에 대해서 참 재밌었던 일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주로 해서 단기간에 거래로 다 수익을 내고자 하게 될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으면 당연히 안 좋은데, 이 경우에도 팔 수는 있어요. 단지 어느 정도 손실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다가 하루 거래량이 단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일 거래량이 만 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속칭 이제 품절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시세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15년 초에는 품절주 장세라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또 이슈가 돼가지고 함께 주가가 급등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보통 이제 품절주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거래량이 없는 이유에는 주식 발행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회사 자체가 성장을 안 하고 뚜렷하게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안 보여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 이슈로다가 의도적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절주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어떤 테마를 타게 될 경우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다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007년처럼 전체적으로 증시가 하락일 때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경험에 의한 부분인데, 제가 2009년도 5월 달에 하루 거래량이 단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는 영인날이 며칠씩 발생하기도 하고, 평균 거래량이 한 1000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을 2만 주를 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2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리만 사태 때 이 종목을 샀었는데, 샀던 이유가 내수 위주의 소규모 중견 회사의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재무 구조도 괜찮았고,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으로 해서 내수 배당 카드를 좀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이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잘못된 판단이었죠. 제 투자 경험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못 투자를 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종목을 2009년 5월 달에 계약금을 낼 일이 있어가지고 몇천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이 종목이 제일 안 좋았고 그때 당시 이제 마이너스 한 20-30% 정도 이렇게 손실인 상태였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종목들이 그때 2009년도 장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이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래 얘가 제일 안 좋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종목을 제일 먼저 팔자 그랬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200주, 300주 이런 식이었고, 그리고 많을 때 1000주 좀 넘는 이런 정도 상태였고, 제가 매도를 하려고 계획했을 때 매수 잔량이 50주, 100주도 안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다른 종목이 이제 돈을 그때 당시 굉장히 잘 벌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0이 되더라도 그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한번 하한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매수 잔량이 한 50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때 한 100주를 이제 시장가로 던졌죠. 시장가로 매도를 걸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매도가 다 되고,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자마자 한 1000주 정도가 호가창에 쫙쫙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0주? 그래야 이번엔 한 2000주를 한번 더 던져볼까? 그래서 2000주를 또 시장가로 던졌는데, 그 물량을 다 받고 한 5000주 정도가 올라오더라고요. 5000주를 그래? 이번에 한 10,000주를 던져볼까? 그래가지고 10,000주를 또 시장가로다가 매도를 던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50,000주가 올라왔는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 만에 일평균 거래량이 당시에 500주에서 1000주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을 30분 만에 전부 정리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날 자체만 제가 한 3%에서 5% 정도 손실을 보고 2만 주를 그렇게 30분 만에 다 던지고, 그러고 나서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그렇게 다 던지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은 매수 잔량이 한 몇만 주 정도 깔려 있었었는데, 이게 또 장마감 정도 가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좀 신기한 일이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흥미로웠던 일은 뭐냐면은, 그 회사가 그때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리고 한 2-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회사가 2연상을 쳐요. 그때 당시 상한가 기준이 이제 15%였으니까 2연상을 치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가가 단기간에 100%가 오릅니다. 그때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원래대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1000주, 2000주 정도 되고, 그 종목의 이름은 TC엔코라는 종목이었는데 대한전선 계열의 중간 자회사 형태로다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투자 아이디어는 대한전선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될 경우 오너가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대한전선은 더 안 좋아졌고, 나중에 대한전선이랑 합병이 되는 바람에 자료를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했었던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막연하게 이게 거래량이 없어도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었어요.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었냐면은 2005년 10월 달에 일이었었는데, 아가방이라는 회사를 이제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일 때 들고 있다가 한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이제 고생을 하고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절을 해요. 손절을 했는데, 이 회사도 거래량이 당시에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아가방을 투자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는 월마트에 진출한다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템플턴 펀드 쪽 계열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한 2년간 고생만 하고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손실 자체는 크진 않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제가 팔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단기간에 3배가 올라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한 2만 원짜리 주식을 한 2,000주 정도 들고 있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을 했던 게, 그래, 내가 팔면 한번 이제 좀 주가를 한번 또 띄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경험이 아니고 저랑 이제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요. 회사 선배신데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분 친구분이 투자를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2011년도 7월 달의 일인데, 제가 이게 사무실에 놀러 와서 이제 친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총이 4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10%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10% 그러니까 100만 주를 들고 있었죠. 한 4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 정도 10% 이제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5% 공시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회사 명의로 사고, 그리고 이제 가족 친구 명의로 사고, 그래서 나눠서 사가지고 지분 공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레버리지를 또 엄청 썼던 거예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그 회사 자체가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사업 구조도 꽤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됐는데, 100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한 10,000주에서 한 2만 주밖에 안 돼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환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정리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한 50만 주를 던졌다. 근데 처음에 물량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랑 똑같이 물량을 던지니까 그 물량들이 계속 튀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 자체는 그 종목을 저처럼 이제 다 팔 생각은 없어가지고 50만 주를 그런 식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주인가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회사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한 달인가 2달 사이에 단기간 또 100%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머지 잔여 물량 한 50만 주를 100% 거의 올라갈 때쯤에 그렇게 또 팔아가지고 꽤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죠. 근데 당시에 저랑 같이 사무실 쓰던 친구가 또 그 종목을 또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흥미롭게 또 봤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때 느낀 부분이 있었죠. 거래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종목들은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이 종목을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렴풋이 알 수 있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좀 몇 가지 알아냈는데, 한 가지는 거래량이 0이면 그냥 같은 가격으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폭의 마이너스가 나거나 플러스가 납니다. 이게 보니까 호가창 기준으로다가 종가가 결정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로 해가지고 그 TBC, 그 대구 방송을 예로 좀 찾아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0일 때도 호가창 기준으로다가 종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래된 회사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를 꼬이는 거를 좀 원치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산을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2천억 정도에 달하는 공장 부지라든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로 형성이 되면은 가치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상승 목적으로다가 최대한 저평가를 이제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좀 많이 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다가 품절주를 어느 정도 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추천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몇 년 안에 실적이 정말 좋아지거나 어떤 이슈에 탈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러면서 배당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할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리해서 뭐 품절주라든가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없는데 물량을 던지니까 갑자기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다 누군가 받아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걸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할까? 보통 대주주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주식을 가지고 담보 설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용도로 돈을 쓰기 위해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전자공시나 이런 데 뭐 찾아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만약에 이 회사가 거래량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량을 마구 던져가지고 하한가가 한 두세 번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세 번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갑자기 물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담보로 설정된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대주주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급하게 돈을 땡겨다가 갑자기 나오는 물량들을 막아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또 회수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다가 주가를 좀 올린 게 아닌가. 제가 직접 겪은 것만도 한 두 번 정도 되고,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몇 분 되고, 딱 봤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회사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목적이라면은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안 오르는 데는 안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투자를 안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남북 경협주로다가 한 100여 종목이 급등을 하고 그럴 때 여기 품절주에 속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부산산업이라든가 한국석유 상당히 이제 주가 많이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상에 대주주가 주식담보로다가 돈을 빌린 뭐 공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